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2 주간 이슈 전망 시간입니다. 저는 한겨레신문 정치부 성하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 판세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지금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가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추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무난히 당선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전 후보 변수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11월 23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 종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오늘 오후에 캠프 해단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문재인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과연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것인지, 돕는다면 얼마나 또 어떻게 도울 것인지, 문재인 후보가 과연 판세를 뒤집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겨레신문 김원철 기자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원철 기자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입사 7년차 된 기자고요.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고 현재 제가 사회부 법조팀 소속인데 과거에 민주당을 1년 담당했었다는 이유로 지금 차출되어서 안철수 캠프를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부로는 파견을 나와 계신 거군요. 네,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치부 기자 재미있습니까? 사회부 기자하고 정치부 기자 중에 어느 쪽이 더 재미있나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요. 아무래도 대선 전국은 정치부 쪽이 훨씬 다이내믹하니까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사안이 워낙 좀 심각하고 네.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곧장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후보가 오늘 오후에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의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제 사퇴 기자회견 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이제 단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성원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 새정치와 정권교체 희망을 만들어 오신 지지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큰 마음으로 제 뜻을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 이게 예상보다는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캠프 쪽에서 설명하기로는 이게 선거법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은 선관위에 문의를 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해단식이라는 것 자체가 해단식의 기본 목적에 맞아야지 이것이 누구를 지지를 호소하는 식의 그런 행사가 되면은 이것은 이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회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캠프 측에 꾸준히 선관위에서 보내왔고요. 그런 우려를 반영해서 캠프에서는 선관위가 문제 삼을 그런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수위를 조절해서 자기들 말로는 합법적인 틀 안에서 최대치로 문 후보 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본 사람들 얘기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문재인 후보 지지 발언은 사실 딱 한 대목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안철수 전 후보 본인이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쪽 메시지가 좀 더 강한 것 같다. 이렇게들 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근데 설득력 말씀이고요. 분량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뭐 문 후보 지지 의사는 약간 끼워 넣은 정도로 읽히고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식 정치에 대한 어떤 선포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줄 정도로 안 후보께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훨씬 힘주어서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현장의 분위기에서도 훨씬 호응도가 높았기 때문에 문 후보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구색 맞추기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8대 대선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오늘이 안철수 전 후보의 19대 대선 출정식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네. 뭐 그런 면이 좀 있습니까? 분량으로만 봐도 문 후보 지지하는 발언보다는 두세 배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두세 배 많은 분량 할애해서 지금 대선 국면을 비판했고요. 또 그만큼의 양을 할애해서 자신의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캠프 분위기도 전혀 슬프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마치 뭐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아주 행복한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 흑색 선전과 네거티브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그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고 문재인 후보도 동시에 비판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후보가 예전부터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그런 위치를 점하면서 새정치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이렇게 알려왔는데요. 오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원래 스탠스를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하신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해단식 연설 직후에 이제 민주당 반응이 좀 재밌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연설을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설의 주요 내용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얘기는 별로 없고 그렇죠. 안철수 전 후보 본인 얘기만 있다 보니까 공식적으로는 뭐 감사드린다, 기대한다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니까 안철수 후보만 바라보다가 망했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쪽 반응은 또 좀 대조적인데요. 그쪽에서는 지금 웃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한 8분 응선 또는 9분 응선을 넘어갔다. 내일 저녁에 텔레비전 토론만 잘하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당장 관심사는 과연 박근혜가 이기느냐 또는 문재인이 이기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추가로 뭐 돕는 연설이나 행동 이런 것에 좀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오늘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캠프 관계자들이 내놓는 해석을 보면 어쨌든 돕는다가 이제 후보의 메시지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마음에 안 들지만 통큰 형님의 마음으로 돕겠다. 약간 민주당 형님이 안철수 전 후보는 형님이죠. 예, 그렇죠. 약간 민주당 비꼬는 그런 얘기긴 한데 그런 식의 이제 어쨌든 돕겠다의 방점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는 있는데 과연 안 후보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도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후보가 내놓은 말은 백의종군이라는 말밖에 없고 그 백의종군이라는 말에 비춰보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무슨 공동선대위에 들어온다거나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서 적극적으로 돕는다거나 그런 형식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선을 그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럼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유세 현장에 나타난다거나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앞으로 보기가 좀 어렵겠군요. 그런데 뭐 선관위에 제가 좀 문의를 해보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개인 안철수의 자격으로 유세 현장을 찾아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단에 올라오시라는 지목을 받거나 이런 식이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단에서 충분히 지지 발언을 하실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하실 수 있고 뭐 지방에 가서도 시장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집회가 아닌 형식으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이런 정도의 행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앞으로 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안철수 정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9월 19일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당시에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정치개혁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면서 통합을 외치는 건 위선입니다. 예, 이번에는 11월 23일이죠.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할 때 사퇴 선언을 뭐라고 했는지 또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단일 후보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러니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문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비록 새정치의 꿈은 잠시 미루어지겠지만 저 안철수는 진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갈망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어딘가 좀 감성적이면서도 좀 강렬한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원철 기자는 안철수 캠프를 취재하면서 안철수 전 후보하고 직접 대화를 여러 번 나눠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안철수 전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안철수 후보를 설명하는데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보통 뭐 많이 알려지기로는 어떤 선한 분이다, 공적인, 선하다, 착하다. 예, 착하다. 네. 그리고 그 대단한 학습 능력의 소유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이제 모습들을 토대로 안 후보는 그냥 선한 우리 사회 멘토에서 빠르게 정치인으로 학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제가 옆에서 관찰하면서 한마디를 좀 보태해 보자면 안 후보에게는 약간 그 못된 장난기 같은 게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됐다고. 예, 약간 악동 같은 장난기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저번에 그 TV 토론 리허설 때 보면, 그때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그 리허설을 다 봤는데 그 상당히 긴장된 상황이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던지는 말마다 되게 이렇게 비틀어서 농담을 던지고 계속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많이 웃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안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약간 나쁘게 말하면 사악함, 전략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 후보가 그냥 마냥 선하고 마냥 그냥 공부 잘하는 모범생 그런 분은 아니다. 좀 더 복합적인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장 기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좀 듣기 어려운 얘기를 듣게 되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겨레 신문에서 여론조사가 있었죠. 내용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3일자로 보도가 된 여론조사인데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면은 문재인 후보가 반대로 오차 범위 안에서 박근혜 후보를 앞서게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저희 3일자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원철 기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또는 문재인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해단식 있기 전에 미리 대본을 좀 썼었는데, 그때는 제가 박 후보가 이길 확률이 한 50.1%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썼었는데, 해단식을 보고 나서 그 수치를 지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네, 그렇군요. 예, 제가 또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한테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긴 할 거다. 그런데 과연 역전까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자체적으로 뭔가 좀 동력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김원철 기자도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분석에 동의하고요. 문재인 후보가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상승할 기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 해단식 전까지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문 후보께서 어떤 자체적인 힘을 보여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기를 이미 놓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바둑으로 치면 훈수꾼일 수도 있는데요. 정치 해설가이기도 하고요. 자, 옆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로서 이런 점은 꼭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점이 있으면 좀 지적을 해주시죠. 문재인 후보 캠프를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문 후보를 뭐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오히려 안철수 캠프에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캠프 입장에서 보자면, 문 후보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새 정치, 정치개혁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충분히 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해단식 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결선 투표 제안 외에는 딱히 그 정치개혁 관련해서 어떤 임팩트 있는 이야기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시고, 오로지 안 후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세월을 그냥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 후보께서 어떤 그 안철수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새 정치의 실천자, 저번에 양자 토론할 때 실천은 제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죠. 예. 그 문장을 정말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신다면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 안철수 현상은 지난해 9월이죠. 서울시장 후보직을 박원순 현 시장한테 양보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약 안철수 후보가 그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뒤에 지금까지 18대 대통령 선거 전반을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안철수 현상의 주인공인 안철수 후보 본인은 현실 정치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안철수 캠프에 있던 한 참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사퇴 장면을 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안철수 후보처럼 나도 내가 원래 있던 직장으로 돌아가는 다리를 불살라 버렸다. 앞으로 안철수 후보와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의
당장 관심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문재인 후보로 정권 교체가 되느냐일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후에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 표명으로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생각이 있는 건지, 과연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오늘 현재까지 보면 이 시간 현재 대선 판세를 전망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2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